일단 허위 주권 행사와 경매, 입찰방해죄, 경매방해죄, 입찰방해죄 이런 건데요. 허위 주권 신고는 이 경매방해죄,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315조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돼 있죠. 경매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경쟁을 방해하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허위 주권 행사는 바로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대법원 2008년 경매방해죄인데요.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공사대금 채권이 없는데 만들어낸 거죠. 이런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부동산 경매 신청 과정에서 유치권 신고한 사람에게 형법상 경매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이것도 경매방해죄고요. 자, 피고인, 허위 유치권 신고한 사람인데요. 피고인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자문을 받아서 유치권 신고를 했다더라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제대로 된 시설공사 계약이 아닌 것에, 시설공사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법무법인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결한 사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대로 된 시설공사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로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냐라고 법무법인에 물어봤더니 법무법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공사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 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유치권 신고가 가능하다,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걸 믿고 했다고 한들 너가 법무법인에 물어본 전제 자체가 틀린 이상은 그거는 범죄 성립된다, 경매방해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또 반대로 조금 이제 케이스를 달리 해가지고 팩트 자체는 다 똑같고요. 팩트 자체는 똑같고 법리적으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법무법인에 물어봤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더라라고 했다면 다를 수 있는,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문제죠. 그거는 이제 경매방해 고의가 없었다라고 판결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 자체를 다르게 법무법인에 물어봤기 때문에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1년도 경매방해, 실제 채권을 부풀려서 유치권 신고한 사람에게 경매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사안. 실제 채권이 없진 않았는데 없는 거를 아예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고, 있지만 액수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액수 부풀리는 것이 뭔가 착오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례들을 보시면 유치권 신고 근거가 된 채권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들이죠.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에 다른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도 경매방해죄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존재하더라도 점유 요건이 미비해서 유치권 성립이 불가능함을 잘 알면서도 유치권을 신고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수원지방법원 2016년, 이것도 경매방해죄인데요. 보시면은 그러자 피고인은 점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본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보유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런 액수의 이런 종류의 유치권을 주장해서 하면서 법원에 권리신고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매방해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쭉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원이 볼 때는 적어도
유치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어요. 다만 이 채권이 없는데 또는 원래 채권보다 훨씬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와 달리 점유 요건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점유 요건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는 좀 변명의 여지가 있죠. 나 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범위라고 하는 면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